네, 이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남은 이 입시 관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또 우리 수험생들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네, 채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남은 일정에 따른 대비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이 과목별 난이도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전문가들 의견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직접 좀 시험 감독을 들어가셨었다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시험 감독을 해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때 이 방송을 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시험 감독을 하면서도 아이들 좀 신중하게 봤는데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몇몇 문제에서 막혀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지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이제 직접 목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볼 때는 전년도 수능하고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다는 느낌이 학생들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체감 난이도 면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는 좀 어려웠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자, 이 난이도가 이제 결국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대입 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 예.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난이도가 이제 쉬워지면은 아무래도 상위권 동점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약간 어려워지면 변별력이 생겨서 상위권은 뭐 그런 대로 가는데 이 중하위권에서 이제 예측이 좀 더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예측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일단 뭐 9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좀 이 학교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우리 현 수능 체제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좀 진단을 해주시죠. 현장 교사들의 생각은 이제 항상 그 수능에 좀 일정한 일관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의 이제 생각이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평가원 쪽에서의 입장은 예. 나름 이제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이제 충분히 거기에 충실하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여기서 오는 이제 학생과 평가원 간의 이제 괴리가 사실은 존재하는데요. 예.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은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전년도와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혼란은 결국 이제 불안감을 구축시키고 그렇겠죠. 불안감은 결국 이제 사교육의 어떤 그 사교육에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들쭉날쭉한 이런 체제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혼란스러운 가운데 수능은 끝났고 예. 아무튼 이제부터는 전략을 잘 세워서 좀 차근차근하게 우리 수험생들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예. 정부의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주로 수능 성적을 활용하게 되죠. 예, 예. 올해 정시 모집 한도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변별력이 주어졌다면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오히려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좀 더 이제 수월한 면이 있겠지만은 네. 이제 중위권의 경우에는 그 중위권 학생들이 변별력이 생김과 동시에 이제 결국 성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 학생들이 전년도 점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될지 이런 이제 혼란이 이제 가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 입시의 판도에서 잘 두드러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입시의 판도라는 게 보면은 대체적 거의 상위권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분석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간과하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이거든요. 네. 근데 중위권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은 글쎄요,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입시인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우리 이제 그 교육하는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좀 더 이제 개선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올해의 약간 그 어려워졌다는 약간 변별력이 생겼다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올해 중위권 학생들의 혼란을 좀 예상하게 되니까 조금 정시 입시가 좀 우려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 앞으로 가장
좀 걱정스럽고 궁금한 부분이 수준별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성적대별로 준비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위권 학생들은 항상 그 상위권 대학의 선발 방식도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의 형태를 보면 동점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그 동점자들을 변별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들 내에서는 영역별 뭐 가중치라든가 반영 방법의 뭐 비율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예.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한다거나 이런 이제 아주 미묘한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구분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 자신의 점수가 가장 잘 반영되고 가장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이 어딘가를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나 다군 정시로 이제 정시에서 가나 다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가나 다군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위권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향을 할 수도 있고 하향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네. 때 지나치게 상향만 해서도 곤란하겠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향만 해서도 곤란하겠고 세 번의 기회를 상향, 적정, 하향을 고르게 이제 활용을 해서 자신의 점수로 갈 수 있는 최대치의 대학을 감과 동시에 안전한 보험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중요하겠고요. 예. 또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이제 좀 절망한다는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내가 어딜 가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와서 뭐 할 거야?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지방 대학이라도 특성화된 학과들이 있거든요. 네. 취업도 잘 되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들을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전문 대학들이 몇몇 개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아주 그 입학 성적이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당장의 어떤 대학 어떤 학과는 아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들을 찾아나가는 방법.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하위권 학생들에겐 대학이냐 학과냐 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채점 결과는 다음 달 2일, 12월 2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실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백분위에 따른 석차도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결과만 딱 받아놓고 보면 굉장히 절망하거나 아니면 기대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제각각일 텐데 어떤 태도로 좀 지켜봐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채점 이름도 가채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채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너무 일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능이 쉬웠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거나 이러면은 못 본 학생들이 수능이 쉬웠는데 나만 못 봤나 이런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아주 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보도가 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쉬웠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일단 수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1년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300이 넘어가면은 심신에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 수험 생활이 고3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 지수가 측정해 보니까 312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예측한 결과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신에 좀 회복을 좀 하면서 기다려 보고 이제 12월 2일쯤에 이제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그 성적 나온 것을 봐서 자기에게 맞는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